푸른 산과 맑은 시내가 어우러진 한적한 시골 마을. 평화로운 오후였다. 들판에는 노란 유채꽃이 만개했고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다. 김수아는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텃밭에서 허리를 숙인 채 잡초를 뽑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맑은 눈빛은 늘 희망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18살에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할머니를 모시며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아왔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다. 늘 남을 돕고 싶어 했고 작은 행복에도 감사할 줄 알았다. 갑작스러운 굉음이 평화로운 마을을 뒤흔들었다. 수아는 고개를 들었다. 산비탈을 따라 난 좁은 비포장도로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차는 몇 바퀴를 구른 후 밭 옆에 깊은 도랑으로 추락했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곧이어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수아의 심장이 철렁했다. 사고였다. 그녀는 망설일 틈도 없이 호미를 던지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차가 추락한 도랑은 깊었고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차 안을 들여다보았다. 운전석에는 한 노인이 피투성이가 된 차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숨소리는 희미했다. 그는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옷은 흙먼지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수아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철렁했다. 그는 위험했다. 그때 차 안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기름 냄새가 진동했고 차는 곧 폭발할 것 같았다. 수아는 망설일 틈이 없었다. 그녀는 작은 몸을 억지로 비집고 차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손은 노인의 굳게 잠긴 안전벨트를 풀기 위해 애썼다. 그녀의 손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안전벨트를 풀었고 마침내 딸깍 소리와 함께 안전벨트가 풀렸다. 수아는 작은 몸으로 노인을 끌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너무나 무거웠고 그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를 끌어냈다. 그녀의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그녀의 옷은 흙먼지와 피로 범벅이 되었다. 그녀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녀는 그를 살려야 했다. 겨우 차 밖으로 노인을 끌어낸 순간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차는 산산조각 났다.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고 열기가 수아의 얼굴을 강타했다. 수아는 노인을 끌어안고 땅바닥에 엎드렸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작은 몸으로 덮어 보호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그가 살아있다는 것에 안도했다. 마을 사람들이 뒤늦게 달려왔다. 그들은 수아의 용기에 놀랐고 그녀의 작은 몸으로 노인을 구출해낸 것에 감탄했다. 노인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수아는 그의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그가 무사히 회복되기를 빌었다. 병원에서 노인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수아는 그의 옆 침대에 앉아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숨소리는 규칙적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할아버지, 제발 눈을 뜨세요. 제가 할아버지를 지켜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아는 노인의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그를 위해 산에서 약초를 캐어왔고 그의 침대 옆에 놓인 작은 화병에 들꽃을 꽂아두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회복을 빌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할아버지처럼 정성껏 돌보았다. 그녀의 작은 손길은 그의 차가운 손에 온기를 불어넣었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그의 고독한 병실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며칠 후 노인은 마침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고 희미한 병실 천장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의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고통은 전보다 덜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은 침대 옆에 앉아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작은 소녀에게 닿았다. 그녀의 맑고 커다란 눈망울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고 그녀의 작은 손은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존재가 그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수아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에게는 마치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여긴 어디지? 그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었다. 번개, 폭우, 그리고 섬광처럼 스쳐 지나간 트럭의 모습, 사고였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병원이에요. 할아버지가 사고가 나서 제가 할아버지를 구했어요. 수아는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다. 할아버지가 채에 깔려 있었는데 차가 폭발할 것 같아서 제가 할아버지를 끌어냈어요. 노인은 수아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이 작은 소녀가 자신을 구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어제의 상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미안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고마움으로 가득 찼다. 네가 날 구했다고 고맙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순수하고 용감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다. 노인은 자신의 이름이 김 회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기업 태산그룹의 회장이었다. 그는 수아의 용기와 순수함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그녀에게 보답하고 싶었다. 수아야, 네가 원하는 게 뭐든 말해라. 내가 뭐든 들어주겠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수아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김 회장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아픈 할머니와 빈곤한 현실이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를 위해 이 기회를 잡아야 했다. 회장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회장님이 건강해지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할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병원비도 저희 집은 가난해서 그녀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김 회장은 수아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배려심에 깊이 감탄했다. 그는 수아를 자신의 손녀처럼 아끼게 되었다. 그는 수아의 할머니의 병원비를 모두 지불하고 그들을 서울로 데려와 자신의 저택에서 함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수아는 그의 제안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김 회장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할머니를 살릴 수 있게 되었다. 김 회장은 수아의 할머니를 최고의 병원으로 이송하고 최고급 의료진을 동원하여 치료를 받게 했다. 그는 수아와 할머니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왔다. 수아는 난생 처음 보는 거대한 저택과 화려한 삶에 압도당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다. 수아는 태산그룹 김 회장의 저택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압도당했다. 거대한 대리석 현관, 번쩍이는 샹들리에,
그리고 웅장한 계단은 그녀가 살아왔던 시골 마을의 소박한 집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는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성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낡은 옷차림은 이곳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할머니를 살릴 수 있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김 회장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가득했다. 김 회장은 수아와 할머니를 자신의 손녀처럼 극진히 보살폈다. 그는 할머니에게 최고의 의료진과 간병인을 붙여주었고 수에게는 개인 교사를 고용하여 부족한 학업을 보충해 주었다. 수아는 난생 처음으로 사치스러운 옷과 맛있는 음식을 경험했다. 그녀는 김 회장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인지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김 회장에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고민했다. 저택에서의 생활은 규칙적이고 엄격했다. 김 회장은 철저한 자기관리와 규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수아는 그의 일상에 맞춰 생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다. 그녀는 넓은 저택 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며 시골 마을의 자유롭고 평화로웠던 시절을 그리워하곤 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김 회장이 수에게 그의 손자를 소개해주겠다고 말했다. 수아야, 내 손자 한도윤을 소개해주마. 그는 태산그룹의 후계자이며 아주 바쁜 사람이다. 하지만 너를 만나면 분명 좋아할 거다.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손자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수아는 한도윤이라는 이름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불안감을 느꼈다. 재벌가의 후계자라니. 그는 분명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일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했다. 며칠 후 도윤이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했다. 날카로운 콧대와 깊은 눈매, 그리고 차갑게 다물린 입술은 그가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사람임을 보여주었다. 그의 눈빛은 짙은 밤색이었고 그녀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태산그룹을 이끌어가는 젊고 유능한 CEO였다. 수아는 그를 보자마자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는 그녀가 상상했던 재벌가의 후계자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존재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차가운 분위기에 위축되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도윤은 수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무감각했다. 그는 수아를 김 회장이 갑자기 데려온 시골 소녀로만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할아버지,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다. 김 회장은 도윤의 태도에 실망했지만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도윤아, 이 아이가 바로 김수아다. 내가 사고로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구해준 은인이지. 너는 이 아이에게 감사해야 한다. 도윤은 김 회장의 말에 놀랐다. 그는 수아가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허름한 옷차림과 수수한 외모를 다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에 대한 미세한 호기심이 스쳤다. 감사합니다. 그는 짧게 말하고는 몸을 돌려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그녀에 대한 어떤 관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수아는 도윤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과 그가 너무나도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도윤은 수아를 자신의 삶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 여겼다. 그는 그녀를 피했고 그녀와 대화하는 것을 꺼려했다. 그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일만 했다. 수아는 그의 차가운 태도에 좌절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 회장의 손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회장이 쓰러졌다. 그는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수아와 도윤은 병원에서 김 회장의 옆을 지켰다. 의사는 김 회장의 상태가 위독하며 최신 치료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치료법은 해외에서만 가능했고 비용도 엄청났다. 도윤은 김 회장의 병세에 충격에 빠졌다. 그는 할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할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할아버지를 살리려 했다. 수아는 도윤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그녀는 김 회장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고 그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병실에서 김 회장을 위해 기도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고 그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때 도윤의 비서가 병실로 들어왔다. 총수님, 김 회장님의 치료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치료법은 아직 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성공 확률도 불확실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도윤은 비서의 말을 듣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비웃음 같기도 했고 연민 같기도 했다. 성공 확률이 불확실하다고 해도 할아버지를 포기할 수는 없다.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할아버지를 살릴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때 수아가 도윤에게 다가갔다. 도윤 씨,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희 마을에는 아주 오래된 약초가 있어요. 할머니가 위독하실 때마다 그 약초로 치료해 드렸어요. 회장님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도윤은 수아의 말에 놀랐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시골 소녀의 미신적인 이야기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다. 김수아 씨, 당신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수아는 도윤의 태도에 상처받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저는 할아버지를 살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 약초는 정말 효과가 있어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김 회장은 희미하게 의식을 회복했다. 그는 수아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수아야, 내 말이 맞아. 그 약초는 우리 가문에서도 전설처럼 내려오던 약초다. 네가 나를 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단호했다. 김 회장의 말에 도윤은 당황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수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좋습니다. 당신의 말을 믿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약초가 효과가 없다면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놓인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녀는 도윤과 함께 자신의 마을로 향했다. 그들은 김 회장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다. 도윤은 수아와 함께 낡은 차를 타고 시골 마을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지만
김 회장의 위독한 상태는 그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는 수아의 능력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할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믿기로 했다. 수아는 그의 불안감을 알아챘지만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놓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묵묵히 차를 몰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김 회장을 살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달려 마침내 수아의 작은 오두막집에 도착했다. 낡고 소박한 오두막은 도윤의 화려한 저택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도윤은 오두막의 허름한 모습에 실망했지만 수아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익숙한 듯 삽을 들고 산으로 향했다. 도윤 씨, 약초는 아무 곳에서나 자라지 않아요. 아주 깊은 산속, 특별한 곳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도윤은 수아를 따라 산으로 향했다. 험준한 산길은 그의 고급 슈트와 구두에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발을 헛디딜 뻔했고 그의 얼굴에는 불쾌감이 역력했다. 수아는 그런 도윤을 보며 피식 웃었다. 도윤 씨, 여기는 당신이 살던 곳과는 달라요. 조심하지 않으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도윤은 수아의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뒤를 따라 묵묵히 산을 올랐다. 산은 깊었고 길은 험했다. 나무들은 울창했고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았다. 수아는 익숙한 듯 좁은 길을 헤치며 나아갔고 도윤은 그녀의 뒤를 따라가며 지쳤다. 몇 시간을 걸었을까? 마침내 수아는 한 폭의 폭포 앞에 섰다. 폭포는 거대한 바위 절벽을 타고 쏟아져 내렸고 그 아래에는 맑고 투명한 물이 고여 있었다. 폭포 주변은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했다. 수아는 폭포 아래의 바위 틈을 가리켰다. 여기에요. 약초는 저 안에 숨어 있어요. 도윤은 수아의 말에 놀랐다. 바위 틈은 너무나 좁고 깊었고 그 안에는 거대한 바위들이 얽혀 있었다.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몸을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야 했다. 김수아 씨, 당신은 미쳤습니까? 저 안에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무모하다고 생각했다. 수아는 도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바위 틈으로 몸을 비집고 들어갔다. 그녀의 작은 몸은 좁은 틈새를 통과했고 그녀는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도윤은 수아의 무모한 행동에 경악했지만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기다리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얼마 후 수아는 손에 작은 약초를 들고 바위 틈에서 나왔다. 약초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녀의 손에서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다. 수아의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그녀의 옷은 찢어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만족감으로 반짝였다. 찾았어요. 이게 바로 할아버지를 살릴 약초예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도윤은 수아의 손에 들린 약초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 약초가 김 회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진심과 용기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맙다. 김수아 씨,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 그들은 약초를 들고 병원으로 향했다. 김 회장은 여전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수아는 약초를 곱게 갈아 물에 타서 김 회장의 입에 넣어주었다. 도윤은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의 약초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었다. 몇 시간 후 기적이 일어났다. 김 회장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그의 숨소리는 더욱 규칙적으로 변했다.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였다. 담당 의사는 김 회장의 회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놀랍습니다. 김 회장님의 상태가 기적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김수아 씨의 약초가 정말 효과가 있었군요. 도윤은 김 회장의 회복에 안도했다. 그는 수아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용기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오해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한 시골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김 회장은 며칠 후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다. 그는 수아를 자신의 손녀처럼 아끼며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했다. 그는 수에게 정식으로 태산그룹의 손녀로 입적할 것을 제안했다. 수아는 김 회장의 제안에 당황했지만 그녀는 할머니와 김 회장을 위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소식은 태산그룹 내부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특히 김 회장의 조카이자 태산그룹의 부사장인 박상현은 수아의 등장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박상현은 태산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노리고 있었고 수아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수아를 어디서 굴러온 시골뜨기로 여기며 그녀를 무시하고 멸시했다. 박상현은 수아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수아가 가난한 시골 출신이며 그녀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수아를 천박한 사기꾼으로 몰아붙이며 그녀를 태산그룹에서 쫓아내려 했다. 그는 언론의 익명으로 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흘렸고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 도윤은 박상현의 음모를 알아챘다. 그는 박상현이 자신의 이모부이자 유일한 혈육이라는 사실에 괴로워했지만 그는 수아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기로 했다. 그는 수에게 내가 널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고 약속하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이제 수아를 단순한 은인이 아닌 자신의 가족이자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상현의 음모는 수아와 도윤의 평화로운 일상을 뒤흔들었다. 그는 태산그룹의 부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언론의 수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 수아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글들을 보며 큰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김 회장과 도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자책했다. 그녀의 순수하고 밝았던 모습은 점차 사라져갔다. 도윤은 박상현의 악행에 분노했다. 그는 수아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을 통해 박상현이 언론에 흘린 모든 거짓 정보의 근원지를 파헤쳤고 언론사에 직접 찾아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그는 수에게 민주 씨,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고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박상현은 도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음모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수아를 태산그룹에서 완전히 축출하고 자신의 후계자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태산그룹의 이사회에서 수아의 입양을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고 김 회장의 건강 문제를 이용해 그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으려 했다. 그는 김 회장이 수에게 넘겨주려 했던 태산그룹의 중요 프로젝트를 가로채려 했다. 이사회는 박상현의 농간으로 혼란에 빠졌다. 일부 이사들은 수아가 태산그룹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김 회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이사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 그는 도윤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수아는 이사회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을 들으며 괴로워했다. 그녀는 자신이 태산그룹에 분란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도윤에게 도윤 씨, 제가 태산그룹을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있으면 당신에게 피해만 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겼다. 도윤은 수아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수아 씨, 당신은 떠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이고 태산그룹의 가족입니다. 박상현의 음모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가득했다. 도윤은 박상현의 음모를 막기 위한 방역 계획을 세웠다. 그는 박상현이 과거에 저질렀던 비리와 횡령 혐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박상현이 태산그룹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한 박상현이 김 회장의 건강 악화를 부추기기 위해 그의 약에 손을 댔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되었다. 도윤은 박상현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는 박상현의 회계장부,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그가 비자금을 숨겨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는 박상현의 비서실에서 일하는 한 직원을 포섭하여 내부 정보를 얻는 데 성공했다. 그 직원은 박상현의 악행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양심 선언을 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도윤은 이사회에서 박상현의 비리를 폭로했다. 그는 박상현이 저질렀던 모든 비리와 횡령, 그리고 김 회장의 건강 악화를 부추긴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이사회는 도윤이 제시한 증거들에 경악했다. 박상현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당황하며 모든 것을 부인하려 했지만 그의 비리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확했다. 특히 박상현이 김 회장의 약에 손을 대는 장면이 담긴 녹음 파일은 이사회 멤버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박상현의 해임을 결정했다. 박상현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는 비리와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태산그룹은 박상현의 음모에서 벗어나 다시 안정을 찾았다. 박상현의 몰락으로 태산그룹은 다시 한번 도윤의 리더십을 확고히 했다. 도윤은 김 회장으로부터 태산그룹의 경영권을 정식으로 물려받았고 젊고 유능한 CEO로서 태산그룹을 이끌어 나갔다. 그는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주력했다. 수아는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김 회장과 도윤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태산그룹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용기와 순수함으로 모든 시련을 극복했다. 김 회장은 수아의 변화에 감동했다. 그는 수아를 자신의 진정한 손녀로 받아들였고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사랑을 주었다. 할머니는 수아와 김 회장, 그리고 도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이와 도윤의 행복을 빌었다. 도윤은 수에게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용기,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매료되었다. 수아 씨, 당신은 저의 삶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수아는 도윤의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와의 만남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안겨 그의 품속에서 울었다. 도윤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겼다.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결혼식 대신 그들은 소박하고 진심 어린 서약을 나누었다. 김 회장은
그들의 결혼을 축복했고 그들의 미래를 응원했다. 수아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도윤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그녀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골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산그룹의 안주인이자 도윤의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었다. 수아와 도윤은 결혼 후에도 김 회장의 저택에서 함께 지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찼지만 수아는 여전히 자신의 뿌리인 시골 마을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태산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면서도 종종 마을을 찾아가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었고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도윤은 그런 수아의 모습에 깊이 감동했고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더욱 매료되었다. 도윤은 태산그룹의 CEO로서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추구했다. 그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주력했다. 그의 리더십 아래 태산그룹은 더욱 견고하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그의 친어머니이자 김 회장의 딸인 한유진의 질투심을 자극했다. 한유진은 도윤의 어머니이자 김 회장의 유일한 딸이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미모와 재력을 이용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익숙했다. 그녀는 도윤이 자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이 자신보다 도윤을 더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특히 그녀는 김 회장이 시골 소녀 출신인 수아를 자신의 손녀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도윤과 결혼시키는 것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수아가 자신의 아들 도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녀를 태산그룹에서 몰아내려 했다. 유진은 수아를 천박한 시골뜨기로 여기며 끊임없이 멸시하고 괴롭혔다. 그녀는 수에게 의도적으로 어려운 과제를 부여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수아의 과거를 들춰내며 그녀를 모욕했다. 그녀는 수아가 태산그룹의 격식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택의 직원들을 선동하여 수아를 따돌리게 했다. 수아는 유진의 괴롭힘에 힘들어했지만 도윤과 김 회장의 지지 덕분에 견뎌낼 수 있었다. 어머니, 수에게 너무 심하게 대하지 마세요. 수아는 저의 아내이자 태산그룹의 안주인입니다. 도윤은 유진에게 직접적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도윤의 태도에 분노했다. 도윤아, 네가 저런 시골뜨기에게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저 아이는 내게 어울리지 않아. 태산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이야. 그녀는 수아를 향한 증오심을 숨기지 않았다. 유진은 수아를 몰아내기 위한 더욱 치밀한 음모를 꾸몄다. 그녀는 수아가 태산그룹의 기밀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우려 했다. 그녀는 JS그룹의 경쟁사로 위장한 사람을 고용하여 수에게 접근하게 하고 태산그룹에 기밀 문서를 넘기도록 유도했다. 그녀는 수아가 기밀 문서를 넘기는 현장을 몰래 촬영하여 언론에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유진은 수에게 태산그룹의 중요한 계약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계약서 안에는 일부러 기밀 정보가 담겨 있었고 유진이 고용한 스파이는 수에게 접근하여 계약서를 빼돌리려 했다. 수아는 그의 수상한 행동을 알아챘지만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수아는 오랜 시간 시골에서 약초를 캐며 지내온 덕분에 남다른 직감과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스파이의 어색한 행동과 눈빛에서 수상한 낌새를 느꼈다. 그녀는 즉시 도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도윤 씨, 어떤 사람이 저에게 태산그룹의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의 눈빛이. 도윤은 수아의 말을 듣고 놀랐다. 그는 유진의 음모를 직감했다. 그는 수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스파이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스파이가 유진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도윤은 유진의 음모를 역이용하여 그녀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수에게 거짓 기밀 문서를 만들어 스파이에게 넘기도록 지시했다. 수아는 도윤의 지시를 따랐고 스파이는 거짓 기밀 문서를 유진에게 전달했다. 유진은 이 거짓 문서가 진짜라고 믿고 언론에 폭로하려 했다. 유진은 기자회견을 열어 수아가 태산그룹의 기밀을 유출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짓 기밀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그녀가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도윤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유진의 모든 음모를 폭로하고 그녀가 제시한 문서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유진이 스파이를 고용하여 수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유진은 도윤의 등장에 당황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음모가 드러났다는 사실에 충격에 빠졌다. 기자들은 혼란에 빠졌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유진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했지만 도윤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확했다. 특히 유진이 스파이와 대화하는 녹음 파일은 그녀의 악행을 명백하게 증명했다. 이 사건으로 유진은 태산그룹에서 모든 직위를 박탈당했고 그녀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김 회장은 딸의 악행에 깊은 슬픔을 느꼈지만 그는 정의를 위해 엄정한 처벌을 내렸다. 그는 도윤과 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유진의 몰락으로 태산그룹은 다시 한번 안정과 평화를 찾았다. 도윤은 김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태산그룹을 더욱 크게 성장시켰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더욱 주력했다. 수아는 도윤의 옆에서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따뜻한 마음으로 태산그룹의 사회적 활동을 이끌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수아는 도윤에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고 도윤은 수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주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의 이야기는 시골 소녀와 재벌 CEO의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성과 용기, 그리고 정의가 승리하는 감동적인 서사로 기억될 것이었다. 유진의 몰락 이후 수아와 도윤의 삶은 평화와 안정을 되찾았다. 도윤은 태산그룹을 명실상부한 친환경 선도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수아는 태산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데 헌신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김 회장 역시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여생을 보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일상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도윤의 친어머니인 유진은 교도소에서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이 수아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몰락에 대한 복수를 꿈꿨다. 그녀는 교도소 안에서도 은밀하게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외부와 소통했고 자신의 과거 비리를 묵인했던 측근들을 통해 서준과 수아를 향한 음모를 꾸몄다. 그녀는 이번에는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했다. 바로 태산그룹의 핵심 기술이자 도윤의 꿈이었던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었다. 유진은 과거 자신이 빼돌렸던 비자금을 이용해 JS그룹의 경쟁사인 오메가테크의 CEO인 강준을 매수했다. 강준은 돈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냉혈한 사업가였다. 그는 태산그룹의 기술을 빼돌려 오메가테크를 성장시키고 유진에게 막대한 보상을 약속했다.
그들의 목표는 태산그룹을 기술 유출로 파멸시키고 도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었다. 수아는 태산복지재단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는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려 노력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태산그룹의 수호천사라고 불리게 되었다. 도윤은 그런 수아의 모습을 보며 깊이 사랑했다. 어느 날 태산그룹의 친환경 에너지 기술, 핵심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태산그룹의 존립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보안 사고였다. 도윤은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즉시 내부 조사를 지시했지만 범인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모든 증거는 내부인의 소행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아무도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 도윤은 이 기술 유출 사건이 유진의 음모임을 직감했다. 그는 과거 유진이 저질렀던 악행들을 떠올리며 분노했다. 그는 수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다. 수아 씨, 제가 어머니의 악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수아는 도윤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도윤 씨,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가득했다. 도윤은 기술 유출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 그는 태산그룹의 모든 보안 전문가들을 투입하여 해킹 경로를 추적했고 강준과 유진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강준은 매우 교활했고 유진은 교도소 안에서 철저히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 민주는 태산복지재단의 활동을 통해 우연히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되었다. 그녀가 지원하던 청소년 중 한 명이 오메가테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오메가테크의 직원들이 태산그룹의 기술 유출에 대해 은밀히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제보한 것이다. 그 아이는 강준이 유진에게 지시를 받고 태산그룹의 기술을 빼돌리려 한다는 내용을 엿들었다고 말했다. 수아는 즉시 이 사실을 도윤에게 알렸다. 도윤은 민주가 가져온 단서에 놀랐다. 그는 곧바로 그 청소년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청소년은 강준이 유진의 지시를 받고 태산그룹의 기술을 빼돌리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태산그룹의 일부 내부 직원들도 협조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도윤은 유진과 강준의 음모를 역이용하여 그들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태산그룹의 보안 시스템에 일부러 취약점을 노출시켜 강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그는 가짜 기술 데이터를 만들어 강준이 빼돌리도록 했다. 강준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믿고 흥분했다. 그는 유진에게 연락하여 성공을 알렸고 그들은 곧 태산그룹의 몰락을 축하할 준비를 했다. 강준은 유출된 가짜 기술 데이터를 이용해 오메가테크의 주가를 조작하고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발표하려 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태산그룹의 기술을 조롱하고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도윤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도윤은 강준의 모든 음모를 폭로하고 그가 제시한 기술 데이터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강준이 유진의 지시를 받고 태산그룹의 기술을 빼돌리려 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강준은 도윤의 등장에 당황했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유진은 교도소 안에서 뉴스를 보며 자신의 모든 음모가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절규했다. 강준은 기술 유출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되었고 유진 역시 추가적인 혐의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태산그룹은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으며 도윤의 리더십은 더욱 확고해졌다. 수아는 언론으로부터 태산그룹의 지혜로운 안주인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녀의 활약은 태산그룹의 이미지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도윤과 수아는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깊어졌고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도윤은 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로운 생각에 늘 감탄했다. 수아는 태산복지재단을 통해 자신의 꿈을 펼쳐나갔다. 그녀는 시골 마을의 사람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헌신했다. 도윤은 그런 수아를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그녀의 사업에 아낌없는 투자를 했다. 태산그룹은 수아의 영향으로 더욱 따뜻하고 인간적인 기업으로 변화했다. 몇 년 후 수아는 예쁜 딸을 낳았다. 그들은 딸에게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아 아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랑은 수아의 순수함과 도윤의 지혜를 닮은 아이였다. 서준과 도윤, 그리고 수아는 함께 아랑을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아픔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찼다. 시골 소녀의 순수한 마음이 재벌가의 차가운 심장을 녹였고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한서준은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정민의 악행이 심판받은 후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JS그룹은 그의 리더십 아래 더욱 투명하고 견고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고 서준은 대중에게 존경받는 기업가이자 한 가족의 든든한 가장이 되었다. 아름이는 아빠의 품에서 행복하게 성장했고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도 이루어졌다. 그들은 이제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첫사랑의 그림자, 새로운 비밀의 단서. 하지만 서준은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잊을 수 없었다. 특히 아름이의 엄마, 즉 그의 첫사랑이자 아름이의 어머니인 여인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은 늘 그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고 그녀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그녀의 묘지를 찾아가 오랫동안 묵묵히 서 있곤 했다. 어느 날 저녁, 서준은 아름이의 할머니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아름이의 엄마가 남긴 마지막 편지와 함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아름이의 엄마가 젊은 시절 한 남자와 함께 다정하게 서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서준과 닮아 있었다. 편지에는 아름이의 엄마가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와 함께 아름이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아름이에게 그리고 나의 첫사랑에게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서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름이의 엄마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사랑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편지 속에서 또 다른 비밀의 단서를 찾았다. 편지에는 아름이의 엄마가 과거에 어떤 남자와 깊은 관계를 맺었으며 그 남자가 자신의 첫사랑이라는 내용이 암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어떤 특별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고 적혀 있었다. 숨겨진 연구소의 진실 서준은 이 모든 단서를 통해 아름이의 엄마가 자신을 떠난 후 다른 남자와 재회했거나 혹은 자신이 모르는 과거가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는 아름이의 엄마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다. 그는 아름이의 엄마의 유품과 편지 속에서 그녀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다녔던 학교, 그녀가 일했던 곳, 그리고 그녀가 자주 찾았던 장소들을 방문했다. 그러던 중 서준은 아름이의 엄마가 과거에 희귀질병연구소에서 연구 보조원으로 일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연구소의 소장이 과거에 어떤 비리로 인해 해임되었고 현재는 잠적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서준은 직감적으로 아름이 엄마의 과거와 이 연구소가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연구소의 옛 동료들을 찾아가 아름이 엄마에 대해 물었다. 연구소의 한 은퇴한 직원은 아름이 엄마가 매우 똑똑하고 성실했으며 연구소 소장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한 연구소 소장이 과거에 어떤 치명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 연구가 비리로 인해 중단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연구는 유전자를 조작하여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비극적인 희생과 정의로운 결단 서준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충격에 빠졌다. 아름이의 엄마는 희귀질병연구소의 소장과 과거의 연인 관계였고 그가 진행하던 위험한 연구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 연구는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부작용과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아름이의 엄마는 그 연구의 부작용으로 인해 병에 걸려 아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연구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잠적했던 것이었다. 서준은 아름이의 엄마가 왜 자신에게 이 모든 진실을 숨겼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서준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었다. 그는 아름이의 엄마의 희생에 깊은 슬픔과 함께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이제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원했던 대로 그 위험한 연구의 진실을 밝히고 그 연구를 세상에서 영원히 없애는 것이었다. 정의의 실현과 새로운 미래 서준은 JS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희귀질병연구소의 과거 비리와 연구소 소장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는 언론에 이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연구소 소장과 그의 공범들을 법정에 세우려 했다. 이 사건은 언론과 대중에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인간의 윤리를 넘어선 위험한 연구와 그로 인한 비극적인 희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연구소 소장은 결국 서준의 끈질긴 추적 끝에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위험한 연구와 그로 인한 모든 비리를 자백했다. 그는 아름이의 엄마에게 깊은 미안함을 표하며 그녀가 자신의 연구를 막으려 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연구소 소장은 엄중한 처벌을 받았고 그가 진행하던 모든 위험한 연구는 영원히 중단되었다. 이 사건으로 서준은 다시 한번 대중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의 희생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더 큰 정의를 구현했다. 아름이는 아빠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동했고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이제 엄마를 향한 모든 궁금증을 풀 수 있었다. 가족의 완성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서준은 아름이와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다. 그는 아름이에게 엄마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녀는 엄마의 희생과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다. 서준은 JS그룹을 더욱 강력한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아름이는 아빠의 품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다. 그녀는 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의 꿈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의료 분야에서 일하며 사람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세월이 흘러 아름이는 유능한 의사가 되었고 서준은 여전히 JS그룹의 총수로서 기업을 이끌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가족이자 동반자였다. 서준은 아름이의 성장을 지켜보며 깊은 행복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다. 아르미와 그녀의 엄마 덕분에 그는 진정한 사랑과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사랑과 용기, 그리고 정의를 통해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다.